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새로운 적이 생겼고 그 적은 푸틴이 단순히 반역자라고 부를 수 없는 단 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한 최고위 장군이 방금 크렘린을 등지고 나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 전쟁 전체를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보이는 러시아의 힘이 완전한 허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군이 전략적 성과를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경제는 썩어가며 국가는 범죄자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이라면 푸틴은 이런 말을 서방의 선전이라고 치부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레오니드 이바쇼프 장군은 나토를 혐오하고 서방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대 러시아 국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소련의 전설이며 그래서 그의 경고는 크렘린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단지 전쟁 패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 자체의 완전한 붕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전 예측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푸틴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지만 평화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살펴봅시다. 다음은 그의 최신 TV 인터뷰에서 나온 짧은 영상입니다. 그는 러시아 대중이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들은 자기 편을 잡아놓았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곁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신이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외국 대리인 같은 프레임으로 당신들에게서 그걸 빼앗아갔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엔 법을 지키라고 하죠. 거기에는 왜 우리가 이런 메신저들을 닫아버리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법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인도 거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푸틴이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러시아 지역의 문제들이 거기에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무엇이 핵심 질문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이를 조정해 주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희망 속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질문은 연금 지급이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인 그 16,000 루블 말입니다. 대통령은 16,000 루블이면 다 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프는 모든 연금 수급자들이 그런 장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말했고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일은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장군은 아직 러시아에 있으며 이런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중력의 최대의 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푸틴이 죽이기엔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맥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한때 소련 국방부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그는 현재의 러시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러시아 국방부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러시아 군의 국제국, 즉 국제부서를 이끌었습니다. 즉 러시아 군과 외국의 외교 당국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핵심 창구였다는 뜻입니다. 명백히 경험 많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은 1400일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와 싸웠던 대조국 전쟁이 대략 1450일 정도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략 2달 뒤면 이 특별 군사작전은 러시아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대조국 전쟁보다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점은 푸틴이 이 특별 군사작전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선전가들,
러시아 TV 진행자들, 그리고 물론 여기 이 장군도 포함됩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술 작전 수준에서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했으며 전략 수준에서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산업 부문은 파괴되었습니다. 과학은 위중한 상태에 있고 교육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사법 체계는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형 부패 범죄의 98%가 통합 러시아당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푸틴의 정당입니다. 그가 사법 체계를 끌어오는 이유는 그 체계가 이제 푸틴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 수뇌부를 비판하고 간접적으로는 푸틴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체제 내부의 실패와 부패에 대해 입을 열기만 해도 모두가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장군의 발언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합니다. 치솟는 물가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전에 많이 다뤄왔습니다. 러시아 언론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거의 40%가 빈곤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두들겨 맞는 군대에 기록적인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군이 이 문제를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여러 지역의 경제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의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식품 품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의사 부족은 낯설까 심각해서 의학 학위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 다수가 러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때로는 점령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까지 의사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다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통 제대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학생인 사람들이 학업을 끝내지도 못한 채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장군의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유일한 분야가 인구 추세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없을 때조차 실종에서 선두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남성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속도를 더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참고로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남성 인구의 약 1%를 잃어버렸는데 남성 인구는 애초에 여성 인구보다 이미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같은 무기를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만큼 부패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동안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실패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벨라루스 같은 동맹만 남게 되었고 그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러시아의 재정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사실 참고로 우리는 최근 영상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한 모든 도움에 대해 대략 2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음악, 여기에는 병사, 포탄, 그리고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북한에게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과거에는 외화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크게 랍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봅시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중국인들과 함께 일했지만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그것은 날조이며 크렘린의 선전이다. 푸틴의 다이렉트 라인 프로그램, 즉 우리가 최근 다뤘던 푸틴의 연말 질의응답은 완전한 헛소리였다. 화면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어디를 봐도 실패가 보인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인들이 문자로 질문을 보내고 그가 답하는 형식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질문들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국영 텔레비전 앞에서 푸틴의 실패를 대놓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 장면은 꽤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나조차 놀랄 만한 말을 이어갑니다. 푸틴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그는 강요된 개인 숭배에 둘러싸여 자기만의 세계에서 산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경제에서 특별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실패했다. 전쟁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러시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장군이 아주 오랫동안 경고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러시아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러시아가 소련처럼 산산이 무너져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매주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러시아 남성들입니다. 실제로 2022년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직전 이 장군은 러시아 매체에 글을 하나 냈습니다. 어쩌면 논평 칼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러시아 국영 매체에도 실렸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2022년에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내놓았던 예측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져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이미 다가오던 인구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지난 20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그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의 친구를 잃게 만들고 나토와의 전면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적어도 제 의견으로는 그는 침공 이전에 예측했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러시아 매체도 그가 말할 때 여전히 그를 듣습니다. 지금 그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푸틴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즉 전선의 사상자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장군입니다. 그는 평생 러시아와 소련의 국방체제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병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사상자와 전사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군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 탓이라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사실상 자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땅을 얻는 것만을 위해 자기네 전선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인명 대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땅 한 조각을 얻는 데 들어가는 인간적 비용을 말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소진시키기 전까지 필요하다면 짓짓짓든 짓만큼이든 병력을 계속 보내고 그런 다음 수만 명을 희생한 뒤 아주 작은 땅 조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뒤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계속 말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신 인터뷰에서도 그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라. 그는 전선의 병사들을 말하고 있고 경제 실패 때문에 러시아 안에서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푸틴의 친구들, 아니 어쩌면 옛 친구들에게로 초점을 옮기고 싶습니다. 푸틴과 틀어진 사람은 누구든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바쇼프 장군의 말이 맞았나 봅니다. 러시아는 실종해서 선두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장군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푸틴의 비밀을 지키던 사람이 해임된 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직 장군 유리 수다노프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크리스마스 당일 불과 며칠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국방차관을 지냈고 그 역할을 10년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러시아 국방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바로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직이었다고 합니다. 쇼이구에게 말하고 싶거나 쇼이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를 거쳐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작년 그가 아다인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횡령과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작된 재판 끝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13년을 다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그를 곁에 두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그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